저희 조코피TV는 인터넷 가전 렌탈 변경 시 현금으로 110만원 당일 지급, 인터넷 끝판왕,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 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아직도 모르세요? 현금 지원금 110만원을 인터넷 끝판왕에서 지원해드립니다. 내가 내는 월 요금에 포함되어 있어서 안 받으면 나만 손해!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현금 지원금에 72만원 결합 할인까지 놓치지 마세요. 약정이 남아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인터넷 끝판왕과 상담만 해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쏩니다. 혹시나 현금 사은품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액 150%까지 보상한다고 하니까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다른 곳 알아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1555-3312 365일 상시 상담 가능하니 빨리 전화하세요. 1555-3312 더보기 고정 댓글 링크도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의 조현일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네요. 네, 26일 금요일이고 이제 진짜 NBA 시즌 개막이 머지 않았습니다. 뭐 약 한 열흘에서 보름 정도 뒤면 아마도 국내에서 시범 경기를 제작해서 중계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시즌 개막은 2주도 안 남았고 또 여러분께서 한국말 해설로 NBA를 즐길 수 있는 날도 프리시즌부터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LA 레이커스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뭐 르브론 제임스 소식, 오스틴 리브스, 그리고 또 워커 캐슬러까지 JJ 레딕 감독도 있고요. 여러 가지 소식들을 종합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르브론 제임스입니다. 자, 르브론 제임스가 이번 오프시즌에 레이커스 연장 계약을 요구했는데 왜냐하면 1년 남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연장 계약에 자격이 있었죠. 하지만 레이커스 구단과 수뇌부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연장 계약은 하지 않겠다. 이런 스탠스였고 결국 르브론 제임스는 플레이어 옵션을 행사했습니다. 보통은 1년을 남겨두고 연장 계약을 맺게 되는데 플레이어 옵션을 행사해야 이번 시즌에 레이커스 유니폼을 입고 50mm 넘는 연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플레이어 옵션 행사 이후에 레이커스에 잔류하게 됐습니다. 자, 이 말인 즉슨 레이커스가 연장 계약을 맺지 못했기 때문에 2026년 여름에 완전한 비제한 자유계약 선수가 되는 거죠. 자, 이로 인해서 르브론 제임스는 2018년 그러니까 클리블랜드 2기 시절에 계약이 끝난 이후에 처음으로 약 8년 만에 UFA가 됩니다. 비제한 자유계약 선수가 되면서 다른 팀 유니폼을 입고 은퇴할 가능성도 동반 상승하게 된 거죠. 레이커스가 연장 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최근에 이 NBA 관계자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르브론 제임스의 차기 시즌, 그러니까 2026-27 시즌 거취에 관한 설문조사 내용을 했었는데 이 설문조사 내용을 요약하자면 레이커스 잔류가 제일 많긴 했습니다. 7명. 단년 계약을 맺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38살이 넘어가면 단연 계약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년 혹은 1+1 계약일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리고 은퇴할 것이다가 5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세 번째는 친정 클리블랜드로 이적할 것이다. 4명. 네 번째는 꾸준히 르브론에게 관심이 있는 골든스테이트 이적이 2명. 그리고 댈러스 이적. 여기에 또 다른 친정이죠. 마이애미 이적이 각각 1명씩이었어요. 댈러스는 르브론 제임스가 FA로 풀렸을 때만 관심이 있다라는 스탠스이고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4년밖에 뛰지 않았지만 친정은 친정이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애미 이적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르브론과 펜날리 회장의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마이애미 이적은 시나리오가 실현될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라펠린카 단장은 르브론 제임스가 레이커스에서 은퇴하길 바란다고 해요. 하지만 이게 진심일 수도 있으나 또 한편으로는 언론에 대놓고 또 언론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구단 수뇌부의 위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르브론의 이야기가 레이커스 은퇴를 의미한다면 나는 기쁠 것이다. 그러니까 레이커스 소속으로 은퇴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르브론 제임스가 내년 여름에 FA로 풀렸을 때 1년에 50mm 이상의 연봉을 받기보다는 어느 정도 금액을 깎고 또 셀러리 캡에 숨통을 트이면서는 모르겠지만 연장 계약을 맺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더 이상 르브론 제임스를 52mm, 53mm 주고 쓰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판단 때문이죠. 자, 어쨌든 2026년에도 르브론 제임스는 굉장히 뜨거운 그런 감자가 돼 있을 텐데 참 대단합니다. 다가오는 새 시즌이 르브론 제임스의 백넘버와도 똑같은 23번째 시즌입니다. 23번째 시즌은 그 누구도 없었어요.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20시즌 넘어갔던 베테랑들은 대부분 비실비실했습니다. 케빈 가넷, 덕 노비츠키, 코비 브라이언트, 카림 압둘 자바 여러 선수들이
전성기의 절반의 절반도 안 됐죠. 뭐 압둘자바만이 조금 그래도 활약을 했습니다만 로버트 페리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르브론 제임스는 여전히 다른 팀들이 군침을 흘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죠. 자, 그리고 레이커스 르브론 제임스와는 연장 계약을 맺지 않았지만 JJ 레딕 감독과는 연장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입니다. 개인적으로 좀 놀랐는데, 자, JJ 레딕 감독은 지난 시즌 레이커스의 신인 감독으로 부임하자마자 레이커스를 그 어렵다는 서부 컨퍼런스 3위로 이끌었죠. 자, 첫 시즌을 마친 레딕 감독과 레이커스는 최근 연장 계약에 합의했습니다. 아직까지 뭐 구체적인 조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23-24 시즌에 비해서 분명히 업그레이드는 했습니다. 23-24 시즌 다비넨 감독 아래에서는 정규 시즌 7위였고요. 47승 35패. 그리고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1대4로 덴버 너게츠에게 5게임 만에 졌습니다. 자, 24-25 시즌 뭐 루카 돈치치가 들어오는 호재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50승 32패로 서부 3위가 됐고요. 플레이오프 1라운드 미네소타에게는 똑같은 스코어로 졌습니다. 1대4. 하지만 업그레이드가 된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결국에는 레이커스가 레딕 감독에게 연장 계약을 선물했습니다. 자, 25-26 시즌 선발 라인업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레딕 감독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뭐 크게 중요하진 않다. 우리 팀에는 스타터급 주전으로 뛸 수 있는 선수가 7, 8명 가량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시즌 JJ 레딕 감독은 24개의 서로 다른 선발 라인업을 사용했어요. 부상 때문이도 있지만 레딕 감독이 뭐 딱 주전 라인업을 고정해서 고착화시켜서 로테이션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적 좀 유연하게 대처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레딕 감독의 최근 인터뷰를 놓고 봤을 때에도 25-26 시즌에 뭐 선발 라인업 가운데에 명확하게 주전으로 뛸 선수는 사실 르브론, 돈치치, 오스틴 리브스 정도이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오스틴 리브스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스틴 리브스 얼마 전에 뭐 중국도 다녀왔었는데 뭐 사실 그 당시에는 유니폼을 입거나 뭐 상반신을 탈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벌크업이 됐나 뭐 이런 걸 몰랐지만 레딕 감독이 오스틴 리브스의 현재 몸 상태에 대해서 엄청나게 만족했습니다. 자, 리브스는 체육관에 있을 때마다 최고의 선수였다. 신체가 몰라보게 강해졌다. 폭발력과 운동 능력을 살펴보면 올여름 오스틴 리브스가 분명히 몸 만들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사실 리브스가 뭐 백인이기도 하지만 근육의 뭐 양이라든지 벌크업이라든지 혹은 뭐 근육의 갈라짐, 뭐 데피니션 이런 것들이 뛰어난 선수는 아니죠. 어떻게 본다면 좀 여리여리한 몸에 가까웠는데 만약에 뭐 상체가 두꺼워지고 또 기존의 스킬셋을 유지하면서 스피드와 운동 능력의 감퇴가 없다면 오스틴 리브스가 더 이상 뭐 수비에서 예전만큼 맛집이 되지 않을 가능성은 있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가슴으로 버티고 그 다음에 상체로 흡수하는 수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JJ 레딕 감독의 말이 정말 100% 믿을 수 있는 사실이라면 수비에서 더 좋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 시즌 오스틴 리브스 모든 면에서 커리어 하이를 찍었죠. 73경기 뛰었으니까 건강도 유지했고요. 평균 35분, 20.2득점, 4.5 리바운드, 5.8 어시스트, 1.1스틸, 0.3 블락샷. 수비는 지표뿐만 아니라 실제 수비도 형편없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평균 20점을 넘겼습니다. 어시스트 5.8개. 20득점에 어시스트 6개씩 뿌릴 수 있는 선수는 많지 않죠. 자, 필드골도 46%, 그리고 3점 37.7%니까 8개 던지면 3개는 들어간 거죠. 자유투는 최상급 87.7%였습니다. 간단하죠. 농구에서 뭐 가장 우리가 제일 처음에 보는 지표는 득점, 리바운드, 어시스트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항목에서 커리어 하이를 찍으면서 잊을 수 없는 한 해를 보냈죠. 자, 그런데 이 오스틴 리브스와 연계가 돼 있는, 또 연관이 있는 워커 캐슬러에 대한 소식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워커 캐슬러는 유타 재즈 소속의 선수인데 유타 재즈는 참 재밌는 팀이에요. 이 워커 캐슬러가 다른 팀을 갔더라면 예쁨을 받고 총애를 받으면서 무럭무럭 성장했을 텐데 유타 재즈는 쥐고 흔드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물론 워커 캐슬러가 싫거나 캐슬러를 못마땅해 하는 게 아니라 캐슬러를 쥐고 흔들면서 내가 캐스팅 보드를 쥐고 있으니까 니네들 한번 좋은 조건을 제시해봐. 뭐 어떻게 본다면은 캐슬러를 가판대 위에 올려놓고 지금 팔고 있거든요. 그러면 캐슬러가 베테랑도 아니고 루키 스케일에 있는 선수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워커 캐슬러는 루키 스케일이죠. 루키 스케일에 1년 남았습니다. 가치가 있을까요? 가치가 없죠. 왜? 루키 스케일이 끝나면 워커 캐슬러급 되는 선수들의 몸값은 200% 폭등합니다. 그러니까 캐슬러를 루키 스케일로 쓸 때는 매력이 있지만 이 선수의 루키 스케일 계약이 1년만 남았거나 혹은 뭐 반년 렌탈이라면 데려가는 팀들이 당연히 많은 대가를 주고 싶어 하지 않겠죠. 자, 그런데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라 이 워커 캐슬러에 대한 루머 그리고 또 유타 재즈의 판매액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레이커스는 올여름 디안드레 에이튼을 영입하긴 했어요. 자, 하지만 리그 관계자에 따르면 시즌 도중이라도 레이커스는 캐슬러 영입을 재시도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내비쳤고요. 왜냐하면 에이튼은 굳이 따지자면 공격형 선수고, 그리고 빅맨은 뭐 당연히 다다익선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에이튼의 백업이 뭐 마땅한 것도 아니고. 자, 그 다음에 토니 존스, 디 애슬레틱에서 공신력 있는 양반입니다. 이 양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유타는 루키 스케일에 놓인 캐슬러와 연장 계약에 합의하지 않을 계획이다. 그러니까 뭐 올여름 쿠밍가나 뭐 퀸틴 그라임스 꼴 나는 거죠. 이는 다음 오프시즌에 워커 캐슬러가 RFA, 제한적인 자유계약 선수가 된다는 의미이고, 그리고 워커 캐슬러는 유타 재즈에서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성장 폭의 속도가 다른 플로어보다는 실링이 엄청난 선수들에 비해서 가파르거나 빠르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캐슬러 정도면 차근차근 성장하고 있는 선수라 볼 수가 있죠. 새 시즌 196경기 뛰면서 30분 뛰었고요. 9.4득점, 9.2리바운드, 그리고 블락샷 2.4개, 필드골 68%, 3점도 던질 수는 있습니다. 이게 아직까지는 뭐 본격화된 무기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슛거리는 나와요. 그리고 자유투는 53.7%인데 유타 재즈는 이건 루머이긴 합니다. 유타 재즈의 뭐 데니 에인지 사장이 또 오스틴 에인지 아들이 우리 이렇게 판매할 거예요 라고 공신력 있게 발표한 건 아닙니다만, 소스를 얻어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유타는 캐슬러의 트레이드 대가로 오스틴 리브스와 1라운드 픽 2장을 요구한다 라는 루머가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되겠냐? 안 됩니다. 절대 될 수 없죠. 그런데 이거는 뭐 유타 재즈 입장에서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공식적으로 이거 뭐 너무 루머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유타 재즈의 구단 수뇌부는 데니 에인지입니다. 데니 에인지라면 충분히 이럴 수 있죠. 이러다가 또 판매 시기 놓치고 결국에는 콜린 섹스턴, 조던 클락슨, 존 콜린스 꼴 날 거예요. 하지만 남은 루키 스케일, 제가 왜 이 딜이 택도 없고 어이가 없냐면, 캐슬러의 루키 스케일은 고작 1년입니다. 그런데 워커 캐슬러가 시장에 나왔을 때 캐슬러가 15밀 못 받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20밀 전후일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때는 데려가는 팀이 부담스럽죠. 내가 RFA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에인지 부자의 야망이 만약 이 루머대로 오스틴 리브스 플러스 1라운드 픽 2장이라면 접어라. 괜히 캐슬러 흔들지 말고 그냥 없던 일로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스틴 리브스가 시장에 나가면 1라운드 픽 몇 장일까요? 저는 최소 그래도 2장은 된다고 봐요. 최소는 아니고 그냥 평균적으로 3장은 말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1라운드 픽 1장 플러스 2라운드 픽 1장도 저는 박하다고 봐요. 1라운드 픽 2장이라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그러면 캐슬러를 트레이드하는 대가로, 물론 뭐 여기서 유타 재즈가 셀러리 덤프를 주기도 하겠지만 1라운드 픽 서너 장? 말이 안 되는 욕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 트레이드 시나리오대로 만약에 딜이 된다? 제가 원산 폭격하겠습니다. 치약 뚜껑에. 네, 그래서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말도 안 된다. 유타 재즈의 너무 지나친 욕심이다. 과욕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자, 그리고 카와이 레너드로 레이커스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최근 보도에 따르면 2019년 FA 시장에서, 그러니까 카와이 레너드가 2019년에 랩터스를 우승으로 이끌고 토론토 잔류냐, 아니면 레이커스 이적이냐, 아니면 클리퍼스 이적이냐, 거의 3파전이었죠. 근데 레너드는 레이커스 측을 만나서 엄청난 조건의 계약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최근 밝혀진 바에 따르면 전용기 이용권을 무제한으로 쓰는 거고요. 뭐 따릉이냐? 그 다음에 주택 제공, 그리고 보장된 스폰서십. 이거는 또 얼마 전에 그 에스피레이션인지 거긴지 뭔지 돈 받고 일절 홍보 활동 안 하는 그런 조건이겠죠. 완전히 이거 돈미세입니다. 돈미세. 그리고 구단 소유권 지분. 그런데 24년 전에 매직 존슨에게 레이커스가 제공한 것과 동일한 조건. 네, 그러니까 이게 연봉 이외의 것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얘한테 만약에 무제한 전용기 이용권 쿠폰을 줬어. 그런다고 해서 얘가 65경기 이상 뛰나요? 선천적인 그 무릎 문제 때문에 뛰지도 못하고, 네, 그 다음에 주택과 보장된 스폰서십을 제공한다고 해서 카와이 레너드가 뭐 레이커스를 위한 홍보 활동을 열심히 할까요? 네, 성격상 또 본인의 이미지상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구단 소유권 지분? 말도 안 되죠. 본인이 레이커스에서 어느 정도의 뭐 레가시를 쌓고 그 다음에 성과를 내고 대업을 달성하고 그 다음에 연장 계약에서 이런 조건을 비치면 모르겠지만, 야, 이거는 참, 네, 뭐 엉클 데니스, 뭐 삼촌 데니스가 주도했다고는 하지만 다 레너드와 합의된 내용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제목에 카와이 레너드는 좀
음흉하다, 뭐 음탕한 건 아니니까, 음탕한 건 자이언이고 음흉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도면 음흉을 넘어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돈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느 정도 뭐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그 당시 상황이 있을 텐데 야, 레너드는 참 한참 선을 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레이커스는 우리가 너를 데려오고 싶은데 카와이야, 근데 이러한 요구는 NBA 협약에 위배돼. 삼촌이 무식해서 모르는가 본데 이렇게 하면 위배된다고,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어 라고 거듭 전달하면서 설득했다고 하고요. 결국에는 뭐 레너드가 이거 안 해줄 거야? 오케이, 안 가 하고 클리퍼스 간 거죠. 그리고 클리퍼스는 이면 계약을 뭐 그런 혐의가 있고, 그래서 지니버스 구단주 같은 경우에는 레너드의 요구를 들은 후에 실소를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야, 이거 나 진짜 살다가 이런 일 처음 보네. 지니버스는 잔뼈가 굵잖아요. 어쨌든 뭐 상대적으로 돈이 없는 구단주고 또 많은 레이커스 팬들로부터 질타를 받기도 하지만 어쨌든 지니버스는 레이커스를 좋아해서 그 버스 가문에서 그 제리버스 구단주, 레이커스에 미쳐있던 그 구단주로부터 선택을 받은 자제예요. 그러면 얼마나 이 바닥에서 일어나는 생리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 굴러가는 그런 일들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실수했다고 합니다. 그럴만도 하죠. 왜?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니버스와 또 레이커스 구단은 레너드 캠프 측에 아니 그러면 다른 구단에도 같은 내용으로 서면 동의를 구해봐, 이렇게 전달하면서 결국 레너드와 협상을 끝냈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마무리를 레너드 이야기로 해서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레이커스는 르브론 제임스와 연장 계약을 맺지 않았습니다. 이게 르브론 제임스와의 이별을 뜻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헤게모니는 돈치치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르브론 제임스가 레이커스와 2026년에 단년 계약을 맺고 은퇴를 하길 바라는 마음일 테고, 만약에 르브론 제임스가 조금의 욕심이 있고 그리고 또 내가 더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느낀다면 이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레이커스에서 은퇴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을 많이 내비쳤었는데, 왜냐하면 아들도 있으니까. 지금 또 이런 설문조사를 보니까 르브론 제임스가 2026년에 이적할 수도 있겠다, 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자, 워커 캐슬러, 뭐 레이커스 팬들도 별로 기대하지 않을 테고 대상이 데니 에인지라면 더더욱 그럴 텐데 또 워커 캐슬러의 행보를 지켜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머지않았죠. 저희 추석 연휴 때도 팀 프리뷰, 팀 바이 팀은 다 올라가고요. 또 추석 연휴 때 제가 또 새로운 방송국에서 새로운 캐스터와 함께 또 NBA 중계가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